고영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2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고영의 주가가요 약간의 변동성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대금이 3천억이 넘어가요. 3천억. 근데 이상하죠. 주가가 뭐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냐면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예요. 저점에서 매수를 해주니까 매집하는 주체가 있으니까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당장 이 가격 자체는 뚫어내고 싶지 않으니, 밑에서 더 담고 싶으니 이 가격은 뚫어내지 않으면서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은 그대로인 형국이 유지가 되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패턴이 있다고. 삼각수렴 말 그대로 변동성이 점점 커졌다가 작아지는 과정 속에서 방향성이 나와요. 위로 튀거나 아래로 튀거나. 이건 반반이에요. 제로나 수급 봐야 되고, 반대로 디센딩 차트, 디센딩 트라이앵글, 저점은 그대로지만 고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애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점점 줄어가다가 보통은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는 말 그대로 차트가 형성된 원리 자체가 밑에서 매수해주는 주체가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매수를 한다, 가격을 점점 높여가면서 매수를 한다 라고 하는 원리가 반영이 된 거고, 다만 이 고점 자체를 당장 뚫어내지는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고점이 유지가 되는 건데, 그렇다는 것은 모아왔던 물량을 이 위로는 아직 안 보냈지만 결국은 이 위로 보내서 팔겠다는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차트가 지금 고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PMDA 공시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PMDA 공시 다들 보셨을 텐데, 사실 많은 분들이 PMDA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죠? 근데 지금 그동안의 과정 자체를 보니까 PMDA가 뭐 11월 달에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 그때 안 나왔고, 결국 이제 제가 말했던 대로 1월 달에 나오게 됐는데 막상 1월 달에 나오고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다 밀렸단 말이죠.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매집하는 세력이라면 PMDA 승인이요 엑싯을 할 재료였다면, 엑싯을 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PMDA 승인이었다면, 이 친구가 지금 PMDA 승인 나왔을 때 잠깐 오르고 끝났을까요? 이 가격에서 팔고 싶었을까요? 밑에서 매집했다. 저는 여기가 다 매집이라고 보는데, 뭐 이를테면 이거예요. 이때 한번 볼까요? 자,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를 보시죠. 1월 13일에 나왔던 거래대금이 1조 10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이때 뭐 PMDA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이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어떤 말을 했었죠? 전 세계 외과 의사들, 수술 의사들을 대체할 게 로봇이다. 그 말 한마디로 올랐습니다. PMDA 터지기 직전에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로는 1조라는 거래량이 터지고, 정작 가장 중요했던 PMDA 승인이 터졌던 날에는 1조가 터졌지만 주가가 올라가다 빠져요. 이거 무슨 논리예요, 이거? 근데 가만 보니까 담았던 구간에서 얼마 못 가서 윗골이 달았거든요. 이 말은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힘들게 한번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날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지금도 매도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은요, 이 고영이 얼마나 좋은 매집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고영이 얼마나 앞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줄지를 모른 채 너무 답답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매도라는 걸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주식을 매집하는 세력만 좋은 거예요. PMDA 승인이 만약 말씀드렸던 대로 엑싯이었다면, 엑싯을 위한 시나리오였다면 이거 여기서 끝냈겠습니까? 그대로 쭉쭉 위로 올리면서요, 사람들이 이 주식을 매수하도록 만들었겠죠. 물량 다 팔고 나갔겠죠. 모아왔던 물량들을 다 팔지도 못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엑싯이라는 건요, 모아왔던 물량을 다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껏 상승시에서 보였던 거래대금을 뛰어넘는, 저도 2배, 3배 정도는 거래량으로 주가가 끝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단타도 들어올 것이고 세력들의 차익 물량도 있을 것이고, 그럼 이걸 뛰어넘는 게 맞죠. 근데 이날 신고가를 찍다가 빠졌을 땐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엑싯 안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와 같은 생각이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꼭 누르며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고영에 대해서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매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매도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지금 미래에셋 쪽에서 오늘도 10만 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쪽에선 40만 주가 매도로 나오고요. 아시겠지만 키움증권 창구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 대다수가 이용하는 창구고 키움증권에서 이런 거래량이 찍혔다라는 건 맞아요.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만 주를 매수하죠. 미래에셋을 자세히 봤더니 280만 주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예상하는 구도가 뭐냐면 키움증권 창구에서 물량이 줄어가고 미래에셋 쪽에서 물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땐 그 물량이 곧 주포 세력이라고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받아가고 있으니까 떨어질 때. 메리츠 역시도 지금 91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2월 달과 1월 달 내내 보이시죠? 주가 상승할 때마다 담았어요. 얘네도. 그죠? 주가 상승할 때마다 담아놨었고 정작 주가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땐 요지부동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메리츠 역시도 이 물량을 담아가는 주체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서 수급을 쏘면은 주가도 올라갈 거예요. 이쪽에서 수급을 쏘다가 매도로 포지션을 전환하면은 지금까지 상승을 만들었던 주요 증권사 창구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주가가 올라가는 힘을 만들었던 것처럼 주가가 떨어지는 힘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타이밍은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기준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7371, 7454 여기로 고영이라고 남기면 돼요. 앞으로도 고영에 대한 인사이트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구독까지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PMDA 승인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PMDA 승인이 피날레였다면 흔히 말하는 거듭 말씀드리는 세력들의 엑시트 시나리오의 하나였다면 모두 팔고 나갔을 텐데 그러지 않았죠. 그럼 언제쯤 팔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고영의 뇌수술 로봇이요. 대중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진짜 그럴만하죠. 제가 뭐 지연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일각에서는 뭐 고영 뇌수술 로봇 가짜다 뭐 이러는데 참 신기합니다. 그런 발상이 나온다는 게. 그죠? 왜냐하면은 고영이 만들어낸 뇌수술 로봇에 대해서요. 많은 의사들이 극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력들도 그 현장에서 나왔던 데이터를 봤겠죠. 그죠? 뭐 세력이라고 하면 뭐 은밀한 뭐 음모론 이런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외인이 되기도 하고 기관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고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고영이 만들고 있는 이 로봇이 앞으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을 것이고 그 평가를 한 바탕으로 했을 때 앞으로는 2026년도에 미국의 상급 병원이라든지 일본의 상급 병원이라든지 나아가서 동남아나 뭐 중국, 유럽 전역에 퍼질 수 있겠구나. 그럼 고영의 뇌수술 로봇의 평균 세일즈 가격 자체가 17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의 성장률이 크게 올라가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그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고영의 뇌수술 로봇은 미국의 의사들이 현장에서 극찬을 했고 현장에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의사들이 10시간에 걸쳐서 하는 수술을 1시간 만에 끝냈다. 경쟁사 로봇이 똑같은 수술을 했을 때 44분이 걸리는 수술을 고영은 2분 36초 만에 끝냈다. 하물며 의사들이 원하는 수술 로봇의 정밀도는요. 오차 범위가 의사들이 원하는 오차 범위는 1mm입니다. 1mm. 그죠? 1mm 이하입니다. 근데 경쟁사 로봇 같은 경우에는 2mm란 말이에요. 고영의 뇌수술 로봇은 0.5mm죠. 그렇다는 것은 이미 정밀도에서부터요. 경쟁력 차이가 또 난다라는 거예요. 수술 시간도 정밀도도 모든 게 고영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경쟁사 로봇들은 뇌수술 로봇 분야가 아니라 산부인과라든지 비교적 정밀도가 낮은 분야로서 수술 로봇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 고영만이 유일하게 0.5mm를 해냈고 고영만이 뇌수술 로봇에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는 고영의 뇌수술 로봇이 스탠다드가 되고 대중화가 됐을 땐 고영이 부르는 게 가격이 되겠죠. 전 세계에 있는 외과 의사들을 대체한다고 생각해봐요. 수백조 원의 시장이 열린다고 봅니다. 병원이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병원이 이를테면 이런 가정이에요. 병원이 의사들에게 매해 한 해 동안 그죠? 한 해 동안 지급하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의사들에게. 그 비용이 결코 작지는 않죠. 그죠? 특히나 뭐 선진 국가들,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비용을 들였을 때 병원은 뭘 생각해요? 수술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끝나느냐. 얼마나 더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고 얼마나 더 많은 환자들을 정해진 시간에서 볼 수 있냐. 그걸 보잖아요. 그 비용을 들인 이유가 그거고.
근데 만약에 의사들에게 드리는 비용보다 로봇이 수술을 더 잘하고 로봇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고 로봇이 더 병원 매출을 끌어올려 준다면 이거 의사들을 선택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모든 의사들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의사들이,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사에게 투입되는 병원의 비용이 로봇으로, 수술 로봇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뭐 수십조, 수백조의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때도 고영이 지금 이 가격을 지키고 있을까요? 이미 2026년도 미국 시장 진출한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논의가 되고 있고요. 3월 달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출하가 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출하가 됐을 때는 FDA 승인까지 따낸 마당에 PMDA 승인까지 받아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미국의 상급 병원을 판매망을 확보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일본의 상급 병원을 판매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영상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영을 매집하고 있는 주포 세력들이요. 가장 엑싯을 하고 나가기에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는 시기는 언제예요? 이때죠. 이때부터죠. 그죠? 아직 안 끝났다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도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다라 보고요. 기가 막히게 여기만 안 뚫어주잖아요. PMDA 승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PMDA 승인은 궁극적으로 고영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PMDA 승인을 받아서 병원에 공급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게 재료 소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죠. 단기적으로는 PMDA 승인이라는 게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 재료 소멸로 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고영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건 PMDA 승인을 바라봤던 게 아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PMDA 승인을 바라봤던 건 있죠. 근데 PMDA 승인을 바라봤던 이유는 일본의 상급 병원에 공급할 수 있는 허가 요건이었기 때문에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일본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일본에 공급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고영을 지금까지인 외인들이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요. 무려 1년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2,400억을 매도하고 있었지만 이 주식을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때문에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할 때는 외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터지는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영을 잊어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영을 점점 매도를 하면 할수록 급등의 시기가 다가올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라는 거는 이 주식이 무작정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매도하잖아요. 흔들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면 거기에 걸맞는 대응과 반대로 또 올라간다면 말씀드렸던 외인의 수급을 또 보면서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7371, 7454 여기로 고영이라고 남기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계속 예언해 왔었던 현대차의 빅사이클 터졌죠. 그죠? 20만원짜리 주식이 어느덧 60만원 바라보고 있는데 현대차 많은 관심 있으시더라고요. 저점 매수 타이밍. 현대차는 제가 또 저점 매수 타이밍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현대차를 놓치신 분들은 역시나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 이벤트가 있는데요. 해당 선물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선물 이벤트는 현재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어요. 때문에 언제 종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선물을 받아갈 수 있을 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